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 한국과 대화 중이던 지난 1년간 계속해서 핵물질을 생산해왔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는데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협상과 관계없이 제조 역량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최소 2개의 핵무기를 생산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0년대 중반 북한 핵시설 사찰에 참여했던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드러난 북한 핵시설의 지난 1년간 활동을 검토해보면 북한은 적어도 핵무기 2개를 제조할 수 있는 만큼의 핵 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f they were fully operating with all the centrifuges which they had in this unknown location, maybe enough for 1 or 2 nuclear weapons, not more.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또 유엔 보고서에 나온 대로 영변 원자로가 지난해 말 2개월간 중단됐다면 북한은 그 기간에 인출한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올 상반기쯤 추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hen I look the time window which is here, maybe the actual plutonium separation has not yet taken place. But in next few weeks or months we should see that kind of activities. 또 다른 핵 전문가인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는 앞서 지난 2월 스탠포드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도 5개에서 7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만큼의 핵 물질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한국과 대화 중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구체화되면서 북한은 당초부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문제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What he's saying by inference is, so if they're continuing to work on all their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without testing, and so nobody can see it, that's okay. 전문가들은 북한 핵무기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협상 중에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와 동맹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 국방장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유엔 안보리를 찾아가 대북제재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패트릭 셔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외교관들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 동안에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와 동맹에 계속해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remain a pressing concern. 셔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이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면서도 미국 외교관들이 힘 있는 위치에서 계속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과 함께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미 본토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며 전쟁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승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프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의도와 관계없이 미국은 동맹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보유국가를 상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뀐 미한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군사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 haven't changed is the outcome and the readiness to fight tonight.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늘 뉴욕에 있는 유엔 미국 대표부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을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안보리 결의인 대북제재 이행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We have now clear understanding what happened and what to do in terms of solidarity. 또 국무부는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한국의 실무진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으며 양측은 대북제재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14일 제출된 7쪽 분량의 결의안 조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의한 살인과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에 모든 국가와 유엔 기구, 시민사회 단체 등의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북형 김정남의 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은 공소 취소 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의 담당 검사는 사건을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으며 검찰은 피고 측의 공소 취소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는 지난 11일 검찰의 공소 취소로 석방됐습니다. 흐엉과 시티는 2017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북한은 결핵과 장티푸스 등 세균성 질환이 흔하며 경제난 등으로 인해 식량 배급과 예방접종 같은 보건의료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국회에서 13일 열린 남북한 보건의료 관련 간담회에서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신희영 소장은 북한의 보건의료관리 부실로 주민들이 전반적인 면역력 저하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보건복지부의 김진숙 남북보건의료추진단 팀장은 북한의 1인당 식량 분배가 줄었고 산모와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위기 상황이라면서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